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웹프로스 뉴스 직격 인터뷰. 오늘은 경북도 의원에 출마하는 엄정혜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경산 남천면 남부동 서부일동 지역구에서 삼선 시의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먼저 자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2010년부터 3월 31일로 삼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도 같이 견임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 경산은 보수 진영이 참 강하다 이런 도시인데 경북 경산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시의원에 당선되셨습니다. 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뭐 있을까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야학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신문을 보는 정도였고. 예.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여성으로서의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예. 그리고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가사 업무라든지 뭐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남편이나 또 우리 시부모님께서 되게 잘해 주셨어요. 예. 사실 보통 평범한 남성들보다도. 그런데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댁분들은 도와주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내 일이네, 이제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문제의식부터 이렇게 좀 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왜 당연하게 여길까라고 예. 생각을 했었고, 예. 이제 그러면서 새 여성학 강의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주의에 이제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시의원이 되겠다 생각은 하지 않았고, 네.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예. 12년 의정 활동하셨는데 네. 섭기도 하겠습니다. 오래 되셨으니까. 예. 소회 한번 밝혀주시죠. 네, 되돌아보면 네.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작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참 너무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예. 뭐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또 이제 여기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또 낯선 이제 진보 정당을 계속 이어오면서 예. 그런 의원으로 활동하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주민들을 좀 믿었는 것 같아요. 뭐 한 명의 시의원은 이제 크게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항상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고맙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네. 외롭고 힘든 또 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참 무직하시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내 민원 해결도 잘 하셨습니다. 엄마들한테 인기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3선 동안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나 네. 혹시 보람됐다 네. 이런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계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삼선을 할 때마다 이제 지역 현안 문제를 예. 혼자 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9년도 이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뭐 성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분들하고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 이제 조례 주민 발의 운동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경산시에서는 조례는 의원이 발의하거나 경산시 집행부가 발의하는 거지 이렇게 시민들이 발의를 하냐 이제 예. 이런 의견이었고, 그래도 한 8,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요건을 맞추어서 일단은 발의를 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그게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때 참 좀 놀라웠던 거는 예. 이제 뭐 회사
그 다음에 사업장, 이제 또 가서 서명도 받고 시장도 받았고 예. 또 이제 종교단체 예.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지역 사회를 좀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개정은 전국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정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힘으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예. 2인 선거구였어요. 2인 선거구였는데 그때 이제 당선이 되었어요. 그때는 참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이제 당선이 국민의힘이 또 되게 지지율이 높을 때였고, 네네네. 이제 이런 계기가 있었고, 예. 이제 그 다음에는 한 5년 동안 이제 도서관 운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를 키워 보니까 학교의 도서관이 딱 4시 되면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항상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고, 이제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해서 도서관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 거리에. 그래서 이걸 하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2가지를 했어요. 그때 인구가 26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조례 제정 운동해서 26만 중에 10,000명이 서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상당하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래 특히 많이 도와주셨고 예. 하면서 학생들한테 예, 해서 이렇게 해서 10,000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옥곡동에 딱 옥곡 지구가 있잖아요. 예. 단지 이제 거기서는 그 단지에서 5,000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작은 도서관 만들어달라 하지만은 이 학부모들이 스스로 저한테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김해 도서관도 가고 순천 도서관도 가고 한 차를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보면서 이제 작은 도서관이 아닌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도서관이 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도서관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 2012년에 이제 그런 운동을 시작했고 이제 13년도도 또 통과가 안 됐고 공유재산이 그때 종교부지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공공부지로 이렇게 하는데 12년부터 시작해서 13년에도 안 됐고 14년에도 안 됐고 14년도 이제 그 재선을 하면서 제가 이제 통과시켰어요. 첫 회의에서. 그 결과인지 우수 의정 대상 최우수상과 매니페스토 최우수 의원을 비롯해서 네. 수상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수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2018년도에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 우수 의정 대상으로 최우수 의원으로 이제 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평등 분야도 있고 생활정치 분야도 있고 있는데 이제 생활정치 분야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요. 그래서 방금 말했는 내용을 이제 실었어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냈고 저는 이제 제가 출발이 여성에 대한 이제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인지 예산. 우리 그 다음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성인지 결산서 이걸 가지고 2010년부터 이제 계속 집행부에게 질의를 했었어요. 이제 이 예산이 우리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제 하니까 그 전에는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교육에 참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하니까 제가 다른 거 질의한다고 바빠서 못했는데 쉬는 시간에 왜 그 성인지 예산 어제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의원님 왜 질의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경산시에서의 이제 성인지 예산과 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평소 의정 활동의 목표나 철학, 덕목이랄까 이런 부분을 혹시 가지고 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따뜻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또 이렇게 향상이 되거든요. 이제 풍되고 근데 주민에 대한 이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요. 예. 그래, 근데 이제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게, 의원들한테 전화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본인도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 의원분한테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사적으로 친한 사이 아니면 전화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저번에 2018년도 당선되고 나서는 하루에 150건이에요, 민원이. 야. 네, 그래서 그전에는 일일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고 다시 컴퓨터로 올려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빠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휴대폰 보고 민원 처리하고 이랬는데 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도의원 출마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시청 본관에서 출마 선언도 하셨고, 언제나 시민 곁에 일 잘하는 도의원. 이 슬로건이죠? 네. 예. 슬로건 잘 만드셨습니다. 그래요? 예. 물론 삼선 시의원의 경험이 많습니다만, 이제 도의원 출마하시는데 지역군의 주요 현안과 공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하실 때 경산시 공공병원 설립과 의료체계 구축, 경북형 일자리 창출, 뭐 경북 서민금융지원센터 설립 등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 작년 2020년 4월이었어요. 네. 예. 코로나 시작될 때 그래서 경산에서 이제 정유엽 학생의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아이도 너무나 평범하고 네. 또 이렇게 되게 서로 사랑스러운 가족이었는데 네. 저도 자식을 키우니까 이제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95%가 이렇게 민간병원이고 5%가 공공병원이고, 네. 이제 간염병 시대는 이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하게 이렇게 의료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 의료 체계에서는 되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공병원이 간염병 이제 전문병원 그리고 이제 공공병원이 이제 경산시에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 동네 병원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인재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도가 병원과 관련되는 주요한 행정 예. 역할이 있어서 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생각을 네. 했고, 일자리 분들 같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렇게 세대별 좀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예. 또 오늘 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좀 뭐 그분들의 세대별 일자리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분들 되게 힘들고, 또 가계부채가 정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예. 되게 상위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도 이제 해서 이제 서민금융 지원을 저는 예. 오랫동안 관심 있게 해왔어요. 예.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상담도 해왔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근역별로 서민금융 지원센터를 예. 하고, 저는 이게 서울도 갔었거든요. 예.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런 체계도 알고, 그리고 거기서 부채 상담도 해주고 일자리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AI나 이제 산업재편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국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근데 지자체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산업재편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정부, 그다음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연구기관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체,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산업재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또 행정 조직도 산업재편과 맞추어서 그러니까 경상북도 행정조직을 한번 다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직 자체의 점검도 하고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 조직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또 이렇게 제도 남천면 지역구인데 빈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경북도 대중교통 기본 있고. 계획이 있고 경산도 대중교통 기본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수요 공급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 공급형이라고 하면은 빈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닐 필요가 있냐? 그러면 이제 마을 택시라든지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러면 이제 거점을 가지고 남천면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제 경산시장까지 오시고 올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뭐 시간대별로 그러면 1시 출발, 2시 출발, 3시 출발 뭐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게 예산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 공급형으로 하고 발달 장애 이제 국가 책임제인데 사실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 예. 정말 이게 온전히 부모의 몫이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부모가 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에 뭐 제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 네. 의원님들하고 예. 또 부모님들, 장애인 부모님들 같이 해서 예. 일단 주간보호센터인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과 관련된 국가 책임제를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도입하자. 만들어내는 거. 아. 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농산물에 저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학교 급식을 한번 다 해보고 싶어요. 예. 경산도 제가 수년 동안 이제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비중을 높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조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자면, 이제 경산 같은 건 수산물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영덕 같은 경우 울진 해사 수산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안에서 다 같이 보려고 하면 그게 제육푸드라고 하면은 그런 제육푸드를 또 연계하는 거, 지역 로컬 푸드와 연계해서 예. 거기에 있는 수산물을 또 사용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을 확대할 수 있는 목표제를 예.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7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한 공공병원 설립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경상북도 내에 우리가 경산이라는 것은 인구로 보면 3대 도시인데 큰 도시지 않습니까?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이제 경산은 그 3대 인구가 많은 도시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경북권역 재활병이라는 게 돌았습니다. 네네네. 그 저희도 좀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들어와서 제 역할을 과연 지금 하고 있는지 말이 굉장히 많고 네. 우리가 뭐 공공병원 설립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맞아요. 공약에서 또 끝날 수도 있고 네. 많은 부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요 한 가지만 이 공공병원 설립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한번 이게 할 수 있을까, 추진할 수 있을까? 현재 지금 그 재활병원이 경북 권역으로 국비가 들어가고 물론 시비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실제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증 재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그 부분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검진 뭐도 하고 뭐 국가 검진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제가 도 차원에서도 취재도 하고 있는 중이고 시 차원에서도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부분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아까 우리나라 국가에서 보면은 공공병원이 5%밖에 안 되고 민간병원이 95%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와 관련돼 있고 전국에서 예. 좋은 공공병원 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큰 이제 시민사회 단체, 뭐 노동단체, 예. 그리고 의료단체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저도 경산에서 오래됐어요. 경산병원 할 때부터 예. 이제 그 공공병원 있으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구와도 그나마 가깝고 그런데 이제 경산에서 공공병원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네. 저도 이제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제가 너무 익숙한 생각에 젖어서 예. 새로운 것을 제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되든지 안 되든지. 예.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도의원이 되면은 이제 특히 의료 취약 지구도 많은 예.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경상북도 내에서 예. 이제 뭐 울진은 또 시립병원이더라고요. 예. 네, 이제 이렇게 있는 공공병원의 현황도 보고 또 국가 차원에서 사실 공공병원을 늘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때 뭐 이런 말씀 정의당 그때 72곳의 근육별 건강병원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국가 의료 체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뭐 기존에 있는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는 추후의 문제라는 네.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도의원 되겠다. 시의원 12년 지나갔습니다만 지역구 주민들에게 도의원으로서의 음정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출마한 엄정혜입니다. 어제도 한 시민분께서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의원 하지 말고 시의원 하면 좋겠다. 도의원 하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시민 곁에 있고 그리고 도의원이 되든 뭐 시의원 됐을 때 그 마음으로 늘 옆에 있겠습니다. 저는 시의원을 하면서 저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당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두 우리 경산시의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시민분들께서 요청하시면은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재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열심히 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지역에 큰 도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마음으로 언제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경산가선거구 남천 남부 서부 1동 도의원에 출마하는 정의당 엄정혜 도당위원장과 대화 나누었습니다. 뜻하시는 일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오셨죠? 네. 예,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엄정혜입니다. 이 덕목 중에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딱 들어가 있네요. 네. 우리 신부님도 늘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